너가봐 칠판만 나오게 녹화를 하거든. 그러니까 칠판하고 선생님 목소리만 나와. 음. 내용 이해 가죠? 네. 어, 이제 됐나? 또 있나? 여기도? 네. 근데 음, 설명해 주셨으니까. 내용은 똑같네. 네. 그치? 됐습니다. 79번만 해주면 되겠네. 그렇지. 79번만 해줄게. 자, 79번은 뭐가 있어? 절대값 있죠? 네. 절대값 부동식 못 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절대값 x가 1이야. 그럼 x는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절대값이라는 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원점에서의 거리가 1인 점은 오른쪽도 있지만 왼쪽도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써줘야 돼. 그래서 언제나 절대값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써줘야 되니까 부등식도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자,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 근이 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 두 근 사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자,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근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야. 두 근 바깥쪽이니까 x는 작은 거보다 작고 x는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줍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저것도 마찬가지죠. 자, 절대값 x-3이 a보다 작다. 그럼 사이범위죠? x-3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렇게 해줘야 돼. 이해되죠? 네. 그 다음 이제 x의 범위를 보여야 되니까 x는 3 더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 여기는 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q야, q. 그러면 q이면 p이다가 참이잖아. q이면 p이다. 그래서 q이면 p이다가 참이니까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지. 그렇죠? 이게 q니까 q가 p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자 여기 마이너스 a 플러스 3, a 플러스 3 둘 다 비어있죠? 네. 그게 뭐예요? 1에서 7, 1에서 7, 이게 1, 이게 7, 이게 q고 이게 p야. 그림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여기까지 그릴 수 있죠? 네. 자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지.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다죠? 네. 경계값을 꼭 따져줘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1이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줘야 돼.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으니까 포함관계 성립하죠? 그러니까 등호가 있어도 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a 플러스 3은 7보다 왼쪽에 있죠? 네. 왼쪽에 있으니까 작다. 둘 다 비어있으니까 같아도 되죠? 네. 그래서 등호가 성립합니다. 꼭 따져줘야 돼. 자, 이거는 마이너스 1을 넘겨 2를 넘겨. 그러면 작거나 같다 2죠? 자, 이거는 3을 넘기면 4죠? 그렇죠?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답은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맞겠죠? 네. 공통범위.
둘 다 성립해야 됩니다. 괜찮지? 음, 오케이. 어?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진도 나갑니다. 네. 음, 공통 수학을 선생님이 저번에 흑백이고 마음에 안 들어서 공통 수학을 다시 제작했습니다. 책을 사서 거기 그 복사기로 다 떴어. 어, 스캔을 다 떴어.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었어. 쌤, 저기 그 부탁하나 음. 그 숙제할 때 그 파일로 주시잖아요. 음, 그거 혹시 제가 숙제하는 그것만 뽑아주셨어요? 종이로? 네. 종이에다 써서 핀. 집에 프린터기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패드로 하기가 불편해? 근데 제가 패드로 말고 그냥 종이에 하는 게 좋아요. 좋아해서 네. 뽑아주고. 네. 음, 그러면 저번에, 그러니까 공통수학도 두 개 했었죠? 명제하고. 네. 오늘은 역과 대우, 필요충분 조건까지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어쨌든 두 개를 다 뽑아줄게요. 네. 깨끗하지? 잘 돼 있지? 음. 명제 194페이지. 명제 참과 거짓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부정하여라. 꼭 나옵니다. 오늘 선생님 테스트해도 됐어. 부정하여라. 꼭 할 줄 알아주고. 그 다음에 명제 참과 거짓에서 아까 범위 구하는 거 있었죠? 숙제에서. 그거 나옵니다. 두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명제 부정. 그 다음에 조건 명제 참과 거짓. 어, 참이 되려면 포함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참이 되게 모든 어떤 이것도 했죠. 명제 역과대오 하면 되죠? 자, 명제 역과대오. 그리고 넘어가면 필요 충분 조건까지 하면 명제가 끝납니다. 이것도 뒤에 또 있구나. 3단 전법도 있네. 어, 열심히 나가야 다 나갈 것 같으네. 네. 열심히 해서 잘 나가 봅시다. 자, 명제 역과 대오를 먼저 조금 설명을 해줄게. 책에는 역과 이, 특히 이는 없어졌는데 그냥 같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같이 설명을 해줄게. 자, 지금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가 있다.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P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두 개짜리 읽으면 참입니다. 그러면 포함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그럼 포함 관계가 성립해야 되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자, 이게 U일 때 이게 P야, 이게 Q입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자, 이게 성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 P의 여집합은 P의 바깥 부분, Q의 여집합은 Q의 바깥 부분. 어떤 게 더 커? P, P의 바깥 부분이 더 크니까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란 얘기는 이거는 뭐야? not Q죠?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지? 네. 그렇죠?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항상 참인 게 not Q이면 not P이다. 대우명제지. 이런 걸 대우명제라고 합니다. 대우가 언제나 참입니다. 자, 명제가 있어. 명제. P이면 Q이다. 이거 역은 Q이면 P이다가 역이죠.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걸 역이라고 합니다. 이라는 거는 다를 이자지 부정을 뜻한 거야. 명제를 부정한 걸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not P이면 not Q이다. 이거를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우명제는 역의 부정 또는 부정의 역.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를 대우라고 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나 이 네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상관도라고 합니다. 상관도. 그래서 지금부터 상관도를 그려줄 거야. 자, 상관도. P면 Q이다. 명제가 있어요. Q이면 P이다. 이거 두 개를 어떤 관계라고 한다? 역인 관계라고 한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 명제를 부정한 거, 그걸 이라고 합니다. not P이면 not Q이다. 이걸 이라고 해. 이 명제도 부정할 수 있겠죠? 이걸 이라고 합니다. not Q이면 not P이다. 역, 이, 부정, 대우 이렇게 하면 될 걸 갖다가 또 교과를 개편하면서 이것만 왜 빼니? 어차피 나는 그런 걸 이해를 못하겠어. 그 사람들 하는 거. 어차피 같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와 이것도 어떤 거야?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거니까 이것도 역이지. 역이야. 네. 음, 네, 아까 전에 그래서 명제를 음. 그 P의 여집합이라고 그 아래 튀어야지. Q의 음, 여집합이라고 음, 했을 때 그 둘이 상관관계가 음,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보다 더 커서 저렇게 했잖아요. 음. 근데 그냥 명제에서 이 일을 하면은 저게 성립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들으세요. 아, 네. 설명을 할게요. 네. 자, 그랬을 때, 자, 역의 부정, 이거와 이거 관계. 이거와 이거 관계. 이거와 이거는 어떤 관계야? 역을 부정하거나 부정한 걸 역한 거죠. 역과 부정은 동시에 하는 거야. 그렇지? 이런 두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대우 관계라고 합니다. 이거와 이거를 대우 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을 하고 역을 하고 또는 역의 부정 똑같죠. 이거와 이것도 서로 대우 관계죠. 이렇게 대우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건 대우 명제.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입니다.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 그럼 역과 이는 어떻게 되니?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과 이는 참일지 거짓일지 몰라. 해봐야 알아. 그러니까 역과 이는 항상 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다. 하지만 역과 이는 반드시 참이 아니다. 반드시 참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관거야. 어떤 명제가 참이다? 그러면 대우 명제가 반드시 참이. 역이 참이면 역의 대우는 이거죠.
그렇죠? 이것도 참이야. 그래서 명제와 대우 관계는 언제나 진리값이 같아. 이게 참이면 이것도 참이고, 이게 거짓이면 이것도 거짓이야. 이게 거짓이면 이것도 거짓이고, 이게 거짓이면 이것도 거짓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어떤 명제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잘 증명하지 못하겠어. 그럴 때 뭐를 증명해야 돼? 대우를 증명해. 대우하고 명제는 진리값이 같으니까 명제를 증명하기 어려울 때는 대우를 증명해 줍니다.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상관도라고 한다. 상관 좀 써주세요. 맞아요. 맞죠? 자, 다현이 엄마하고 친하지? 엄마가 다현이한테 내일 비가 안 오면 등산 가자 그랬어. 내일이 일요일이야. 그래서 이제 다현이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현이가 엄마 등산 가기가 싫어. 내일 친구들하고 놀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밤새 자면서 비가 와라, 비가 와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밖에 비가 오네. 그래서 다현이는 당연히 등산을 안 가겠지 하고 잠을 잤습니다. 네. 엄마가 들어오시더니 너 아침에 등산 가자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자니? 그리고 엄마가 다현이를 혼냈어요. 다현이가 따졌습니다. 엄마가 어제 내일 비가 안 오면 내일 등산 가자고 했죠. 근데 지금 비가 오죠. 그러면 등산을 안 가야죠. 그리고 다현이가 따졌어. 그런데 엄마는 더 화를 내는 거야. 네가 맞아? 엄마가 맞아. 엄마가 맞아? 네가 맞아. 비가 안 오면 등산 가자 그러는데 비가 와. 네. 그럼 등산을 가야 돼, 안 가야 돼? 아니면 왜? 비가 온, 비가 오면 등산을 안 간다? 그렇지? 네. 자, 뭐가 참이야, 지금? 비가, 비가 오지 않으면 등산을 간다. 이게 참이지? 네. 그렇죠? 이거 역은 뭐지? 이게 명제야. 명제. 역은 뭐야? 등산. 등산을 가면, 등산을 가면 비가 안 온다지? 네. 이는 뭐죠? 비가, 비가 오면 등산을 안 간다지? 네. 대우는 뭐죠? 대우? 등산이랑 등산을 안 가면 비가, 비가 온다죠? 비가,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이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게 뭐야? 배우, 대우 명제지? 엮어있는 참이 아니야? 모르지? 네. 근데 다현이가 주장하고 있는 건 이지. 이는 참이 아니지,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한 건 비가 안 오면 등산 가자. 그럼 비가 오면 등산을 가고 안 가고는 엄마 맘이지. 다현이 맘이 아닙니다. 엄마가 맘입니다.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죠? 어떤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건 배우 명제야. 역과이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모른다는 거. 알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정확한 거야.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내 관심은 어떤 명제가 참이면 배우도 반드시 참이라는 것만 알아. 역과이는 모른다는 얘기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야. 괜찮지? 그래서 이 대우. 자, 명제역과 대우. P면 Q에 대해서 가정 Q와 변론 Q 위치를 서로 바꾼 거. P면 Q이다, Q면 B다를 뭐라고 한다? 역이라고 한다. 금방 했죠? 그 다음에 not Q이면 not P다를 뭐라고 한다? 대우라고 한다. 어떤 명제가 참이면 뭐만 참이다? 대우 명제만 반드시 참이다. 그렇죠? 역과 이는 참일지 거짓일지 모릅니다. 그렇죠? 해봐야 안다. 이런 얘기지? 음,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P면 Q이다가 참이야. 대우명제 not P면 not P이다도 반드시 참이다. P면 Q이다가 거짓이면 대우명제도 반드시 거짓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제와 대우명제는 언제나 진리값이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P면 not Q이다가 참이야. 반드시 참인 건 뭐다? 대우명제죠. 네. 대우명제는 이거를 부정하면 Q이면 이거를 부정하면 not P다. 이게 대우명제지? 여기에 부정. 대우명제라고 합니다. Q이면 not P다. 이거죠? 이거야. 어떤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건 대우명제입니다. 자, 명제와 역, 대우의 참 거짓입니다. 역은 참이고 대우는 거짓인 명제. 대우가 거짓이라는 건 뭐야? 명제가 거짓이란 얘기죠? 네. 명제가 거짓이란 얘기야. 그럼 결국 어떤 얘기야? P면 Q이다가 있어요. 또는 Q이면 P이다가 있죠? 명제는 거짓이고 Q이면 P이다. 역은 참인 거. 이거 찾으란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현이는 이거를 찾으려고 애써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화살표 두 개를 거놓고 어떤 게 참인지를 해보는 거. 이해되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살표 두 개를 거놓고 P면 Q다가 참인지 Q면 P다가 참인지를 보는 거야. 화살표 두 개를 거놓고 P면 Q다가 참인지 Q면 P다가 참인지를 보는 겁니다. 됐죠? 자,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 절대부등식이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일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야? xy가 어떤 값이라는 얘기지? 응. 0이 아닌.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야. 그렇죠? x하고 y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 둘 다 0이면 0일 거 아니야. 그렇지?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다. 둘 중에 하나 또는 적어도 하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0이 아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면 x 플러스 y는 양수입니까? 아니. 아니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0이 아닌 게 음수일 수도 있죠.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이거는 거짓이지? 그럼 역은 참이 어, 두 개를 더해서 0보다 커. 두 개를 더했더니 0보다 커. 그러면 제곱을 하면 0보다 크니? 네. 그렇죠. 크죠. 둘 다 양수여도 클 거고,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여도 클 거지.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로 바뀌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거는 둘 다 0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역은 참입니다. 기억 맞죠? 음. 자, 이거는 뭐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입니다. 이 뜻이죠? 둘 다 0이어야 제곱이 0이죠. 그렇죠? 절대값도 똑같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란 얘기지? 아니면 0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똑같은 거니까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명제는 거짓이고 역은 참인 걸 따지는 거니까 모순되죠? 음.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어때요?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크다는 거지? x의 절대값이 절대값 y보다 크다는 얘기죠? 음. 자,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x가 y 둘 다 양수이면서 x가 y보다 크다. 맞아요? 음수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음수일 수도 있어. 이건 거짓이죠? 역은 참입니까? 네. 역은 참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죠? 답은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다현아, 괜찮지? 네. 오케이. 자, 78-1번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예.
음. 자, 어떻게 됩니까? 둘다 아, 1번이었어요. 제목 더하기 많이 제목. 작전. 1번은 참이야, 거짓이야? 아, 네, 참입니다. 참. 2번. 참. 2번도 참? 아닙니다. 음. 자, 1번은 참 맞아요. true의 약자를 써서 t라고 씁니다. 우리가. 거짓일 때는 false의 약자를 써서 f라고 써요. 2번은 거짓이야. 다시 해보세요. 왜 거짓이지? 명제의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말하여라. 그냥 명제를 봐도 되죠? 대우를 봐도 되고, 그렇죠? 그럼 XY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야? 둘 다 0이 아니란 얘기지? 둘 다 0이 아니면 제곱하면 양수이다. 참이죠? 네. 음. 자, 더해서 양수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양수이다. 이거는 뭐야? 이고니까 둘 다 양수이다죠? 더했을 때 양수이면 둘 다 양수해야 돼? 하나가 100만이야. 하나가 마이너스 1이야. 더하면 양수잖아. 근데 둘 다 양수인 건 아니잖아. 그치? 이건 거짓이죠? 근데, 음. 그러면, 네, 둘다 양수여도 어디보다 크니까 맞는 거. 항상 성립해야지. 아, 하나라도 성립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명제가 항상 성립해야 돼. 어떤이라는 말이 있어야 네 말이 맞는 거고, 아무 말이 없으면 모든이. 항상 성립해. 괜찮죠? 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선생님은 이제 이거를 수업할 때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공식으로 외우세요. 이렇게 합니다. 문장을 가지고 이게 필요하지? 이게 충분하지를 따지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문장이 막 바뀜에 따라서 필요 충분히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어렵게 느껴져.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면 동물이다. 참이니? 네. 사람이면 사람이면 동물이다. 사람도 동물이죠? 참이야. 다시 말해서 사람이면 동물이다가 참이 되려면 사람이 동물 안에 들어가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동물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그렇죠? 사람이 들어있는 거야. 물론 여기에는 사슴도 있고 여기는 호랑이도 있겠죠. 등등등. 그러면 사람이면 동물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동물이다가 사람을 반드시 포함해야지. 그래서 동물은 이 명제가 참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반드시 동물이 사람을 포함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동물은. 그 다음에 사람은 동물 안에는 사람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렇지? 사람은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다. 왜냐하면 사람 말고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사람은 충분하다는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딴 걸 써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명제를 참여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다현이가 어떤 문장이 나오면 이게 필요할까? 충분할까를 생각하면 이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지 말고 필요 충분 조건이 나오면 정리를 먼저 한번 해줄게요. 필요 충분 조건이 나오면 자, 1번 P하고 Q가 있겠죠. 음. 필요 충분 조건이 나오면 1번 포함 관계를 먼저 알아본다. 포함 관계를 알아본다. 포함 관계. 왜? 포함 관계를 왜 알아보지?
포항관계가 왜 필요하죠? 어떤 게 참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여되기 위해서는 포함관계가 반드시 성립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함관계를 먼저 알아봅니다. P가 Q의 부분집합인지, Q가 P의 부분집합인지, 아니면 P하고 Q가 같은지를 먼저 알아봅니다.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P면 Q이다가 참이죠? Q가 P의 부분집합이면 Q이면 P이다가 참이죠? P가 Q하고 같으면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호환 관계를 알아본다. 그 다음에 2번 어떤 게 참인지를 보는 거야. 호환 관계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어떤 게 참인지를 알아. 그 다음에 3번 언제나 P면 Q이다가 참이면 이 자리에 있는 게 S야. 이 자리에 있는 게 N이야. 3번은 S에서 N으로 간다. S가 뭐냐면 sufficient, 충분하다. 이런 뜻이야. 이 자리에 있는 건 충분이야, 충분. N은 necessary, 필요하다. 이 자리에 있는 건 필요 조건. 그래서 언제나 S에서 N으로 간다. S 자리에 있는 건 충분, N 자리에 있는 건 필요. 둘 다 성립하면 필요 충분. 이렇게 얘기해. 이해 가니? 그래서 자, 만약에 P가 있다, Q가 있다. 그럼 화살표 두 개 거놓고 어떤 게 참인지 보는 거야. 만약에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이다. 그럼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S에서 N으로 간다. 이거는 충분 조건, 이거는 필요 조건. 자, P하고 Q가 있는데, 자, 이거는 거짓이고 이게 참이에요. 그럼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S가 여긴 거야. S에서 N으로 간다. 이 자리에 있는 건 충분, 이 자리에 있는 건 필요. 어. 자, P하고 Q가 있는데 둘 다 성립해.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이해되죠? 자, 좀 적어주세요. 다현이도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똑같이 보세요. 포함관계를 알아보고 어떤 게 참인지를 알고 S에서 N으로 간다. S가 뭐야? 남한. N이 뭐야? 북한. 우리는 통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남한에서 북한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S에서 N으로 간다. S 자리는 충분, N 자리는 필요. 공식으로 배웠다. 공식.
음, 괜찮죠? 자, 필요 충분 조건의 판단. 자, P는 조건 Q에 대한 어떤 조건이냐고 물어봤네. 다현아, 뭘 물어본 거야? P를 물어본 거야? Q를 물어본 거야? P, 왜 P죠? P가 주어라서. 언제나 주어를 물어본 거야, 주어. 주어가 뭐죠? 은는 이가가 붙은 게 주어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은는 이가가 붙은 거를 물어본 거야. P를 물어본 거야, P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화살표 두 개 거놓고 어떤 게 참인지를 먼저 봐야지. 그렇지. 자, 두 번째도 어떤 게 참인지를 먼저 봐야지. 세 번째도 두 개를 거놓고 어떤 게 참인지를 먼저 봐야죠. 네, 괜찮죠? 자, x제곱이 y제곱과 같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죠? 네, 절대값이 같다. 절대값이 같다. 똑같네? 그렇죠? 이거는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죠? 네. 그러니까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자, x 플러스 y는 3이야. 더하면 3이야. x는 1, y는 2야. 더해서 3이 되는 수가 x는 1, y만 2가 있는 게 아니죠? 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x가 1이고 y가 2면 거꾸로 x 플러스 y는 3은 맞죠? 네. 이렇게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s에서 n으로 간다. 그러면 p는 필요 조건이죠?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음. n자리에 있으면 필요, s자리에 있으면 충분. xy는 유리수야. 그러면 곱하면 유리수니? 하고 물어봤네? 유리수끼리 곱하면 유리수 맞죠? 음. 곱해서 유리수라고 해서 둘 다 유리수인 건 아니지? 하나가 루트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루트이야.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2잖아. 유리수 맞죠? 근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역은 성립하지 않네? 그렇죠? 그러면 S에서 N으로 간다. S 자리에 있는 건 충분이죠? 네. 충분 조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다. 그 말은 뭐야? 둘 다 0이야죠? 이거 둘 다 0이다. 맞죠? 네. 이것도 참, 이것도 참이죠? 어, 그래서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뭐, 저걸 써놔도 그럼. 근데 그럼 넌 책이 있든가, 패드가 있든가, 아, 해야 뭐가 이렇게 교재가 있어야지. 교재 없으면 불편할 텐데. 네. 어떡할래? 책을 살래? 책 사오. 아, 넌 이제 종이 푸는 게 좋으면 책을 사는 게 낫겠지? 음. 일단 별로 안 익숙해가지고 좀 보고는 사실 이거를 그냥 줘도 되는데, 이게 네가 쓰기가, 선생님 저거 PDF 하느라고 다 뜯었거든? 아, 내가 생각하나 사는 게 낫지. 쓸 데는 없는데, 선생님도.
뭔가 그렇죠. 어떻게 푸는지 이해가지? 공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다현아 이거 오답률 굉장히 높아요. 네. 많이 들더. 자, 풀어보세요. 네.
앞으로. 자, 79-1번. 1번은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충분. 2번, 필요 조건. 3번, 필요 조건. 4번. 필요 충분. 오케이. 다 맞았습니다. 잘했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음.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과 진리집합과의 관계 다 설명했던 얘기입니다.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P는 충분 조건, Q는 필요 조건. P하고 Q가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 설명했습니다. 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과 진리집합과의 관계. 자, P 캡 Q는 Q다. 이게 무슨 말이지? 교집합을 했더니 Q가 나왔다는 얘기는 Q가 작은 거죠? Q가 P의 부분집합입니다. 이 말이야. 자, P하고 R은 공집합이라네? 그렇죠? 네. P하고 R은 공집합이야. 그럼 Q가 P의 부분집합이고 R은 여기 있다는 얘기네? 네. 이 뜻입니다. 자, P하고 R은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본 거죠? 네. P하고 R의 여집합과의 관계를 물어본 거지? P는 R의 여집합에 포함되죠? 네. 그렇죠? P는 R의 여집합. 이게 전체 집합이면 R의 여집합이 더 크잖아. 그치? P를 포함하죠? 네. 그러면 P면 나달이다는 참이죠? 네. P면 나달이다는 참이다. 그렇지? 그럼 P를 물어봤으니까 충분 조건이죠? 네. 그래서 S는 충분 조건이다. not Q하고 not P를 물어본 거야. 그죠? Q의 여집합, Q의 여집합하고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이 더 크죠? 네.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니까 필요 조건이겠죠? 네. not Q는 필요 조건이다. R은 not Q, Q의 여집합이 더 크죠? 네. R은 Q의 여집합에 포함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R은 충분 조건. 어때요? 다현아, 이해되지? 필요 충분 조건 공식으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80-1번에 보세요. 그럼. 음, 80-1번, 몇 번? 4번. 4번, 오케이. 80-2번,
서울대는 내신을 40% 반영한다는데 60%는 수능? 그리고 학종도 그 일반고만 될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런 건 없는데. 기대했었는데. 어, 그런 건 말이 안 돼. 네, 헌법소원가는 무조건 예, 네, 인간의 평등권을 네.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신 40점 나가면 또 그런 평균 그러니까 내신을 그 서울대 나름대로 자기네들 평가 기준으로 7등급으로 바꾼대. 아, 그래서 이제 내신을 그냥 뭐 성적만 꼭 반영하는 게 아니라 뭐 각 학생부 기록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7등급으로 바뀌어서 만점을 40점으로 만들겠다는 거지. 재수해도 음. 원하는 대학 오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더 힘들어. 공부만 잘해서 하는 게 아니야. 네. 플러스. 음. 80-2번 어떻게 됩니까? 기업 기계시. 기억 띠걸 오케이. 다현이가 왜 시험을 못 봤을까요? 선생님 보면 잘하는데 안 해서 그렇지? 네. 음, 근데 음, 조금 다행인 게 대략 40점대가 아니고 다행히도 50 몇 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음, 10등이 60 몇 점인데, 어, 예전에 약간 좀 많이 어려웠던 시험. 시험이 어렵구나. 네. 그래서 등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2등급 막 2등급끼리 차이가 막 엄청 큰 것만 아니면 2등급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2등급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2등급까지가 34%인가? 네. 그치? 34%니까 네. 2등급 안에 못 들어가면 어려워. 맞아요. 그러면 대학을 가기가 어려워. 대학이랑 사실 예전에는 거기 뭐야 2등 34%면 11%에서 3등급이었잖아. 예전에는 3등급도 또 넘어가니 또 4등급도 좀 포함되니.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서울은 못 가. 네. 음. 서울은 그냥 2등급은 9등급제에서 2등급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지금 5등급제에서는 무조건 1등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0%니까. 2등급까지가 11%였잖아. 네. 그러니까 무조건 1등급 맞아야 돼. 네. 어차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야. 어, 대학 입시는 1학년, 2학년, 3학년 합치는 거기 때문에 네. 2학년 때 더 잘하면 됩니다. 자, R이 Q 또는 P에 대한 필요 조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R이 P 또는 Q, P, 컵, Q 이 말이죠? 아, 이거의 필요 조건이다. R이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돼야지? 네. 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참이겠죠? 네. 그래야 필요 조건이지? 그래서 R이 P컵 Q를 포함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P하고 Q를 먼저 보면 P는 어떻게 되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지? 네. Q는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죠? 이거를 합집합한 거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그 다음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P고 이게 Q죠. 이거의 합집합한 거를 R이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R이 포함해야 되니까 R이 이렇게 생겨야 되겠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A야 되지? 네. 여기가 A야 됩니다. 그럼 A는 2보다 커야 되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네. 같아도 되겠지? 네. 여긴 비어있고 여긴 까마니까 같아도 됩니다. 그래서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최소값은 A는 2겠지? 네. 이렇게 풀으란 얘기야. 네. 괜찮지? 네. 오케이. 너 시험지 선생님 보여준다고 안 했니? 자, 시험지. 다른 게 신기하다. 그거보다 집에서 그냥 카톡으로 아, 올려줘. 네. 그래서 선생님, 저 지금 찍은 응? 찍어놓은 거 있지? 찍어놓은 게 아마도 있는데 이름은 보내줘. 카톡으로. 지금 지금 보내줘. 그 너네 난이도를 알아야 선생님이 너 할 때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예. 도움이 되지. 제가 예전에 찍어둔 줄 알았는데 괜찮아. 네. 집에는 있어? 네, 어, 이걸 오케이. 81-1번 해보세요. 자, 이게 주어져? 네. 이게 충분 조건이야. 이게 충분 조건이니까 이게 참이란 얘기입니다. 네. 그럼 포함 관계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오케이. 플러스 음, 이만큼. 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2번 더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0. 0.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대우법과 규류법 하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대우법, 규류법. 3단원법도 있네. 3단원법. 그러면 끝나네. 자, 개요법은 여태까지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라 그랬는데 아무리 못해 해도 못하겠어. 그러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도 된다. 이런 뜻이야.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임을 증명하라. 그럼 n제곱이 짝수인 거를 보기 위해서 n이 뭐일 때? 짝수일 때. 그 다음 1번, 2번,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다 해보는 거야. 그러면 n이 짝수면 n을 뭐라고 쓰면 돼? 2k라고 쓰면 되죠? n이 홀수면 n은 2k-1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n제곱을 해보는 거야. 제곱을 해봤더니 4k제곱이야. 그럼 이거 2로 묶이죠? 그러니까 짝수다. n제곱이 짝수가 나오는 거는 n도 짝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또는 n제곱을 해봤더니 2k-1의 제곱이다. 전개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죠? 자, 이거 뭘로 묶으면? 2로 묶으면 2k제곱 마이너스 2k로 묶이고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이거는 짝수고 1도 했으니까 홀수죠? 네. n제곱을 갖다가 해봤더니 짝수일 때는 짝수가 나오고 홀수일 때는 홀수가 나오더라는 얘기지. 그럼 n제곱이 짝수가 되는 거는 n도 짝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직접 증명법이야. 그러니까 직접 증명하려면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돼. 귀찮아.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니까 대우를 증명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대우는 뭐야? 나트니까 n이 홀수이면이죠. 네. n이 홀수이면 뭐도? n제곱도 홀수이다를 증명해 주면 되잖아. 그렇죠? 네. 이거를 증명하려면 요거 밑에 것만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한 번만 해도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대우가 편하다는 얘기지. 이럴 때 뭐를 이용한다? 대우를 이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됐어. A와 B를 곱했더니 짝수다. A와 B를 곱했더니 짝수다. 그렇다면 A, B도 A, B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이렇게 명제가 나왔어. A, B가 짝수이면 A, B 둘 중에 하나는 짝수이다. 참이죠. 그럼 증명하라 그러면 짝짝짝 홀홀짝 홀홀 네 개를 다 해봐야 되잖아. 네. 그치? 귀찮잖아. 그럼 뭐를 증명해야 돼? 대우를. 대우를 증명하면 어떻게 돼? 둘 다 홀수이면 A, B는 홀수이다지. 그렇죠? 그럼 하나만 증명하면 되죠. 그러니까 대우를 증명할 때가 훨씬 편할 때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 직접 증명하는 게 좋을지, 대우를 이용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훨씬 더 간단하다면 대우를 증명해줘도 된다는 거야. 그게 뭐야? 대우법입니다. 이해되지? 네. 응. 네. 오케이. 네, 직접 보는 법은 그 명제에 나온 대로 그거 명제대로 하나만 증명해도 되는 거예요. 왜 다 경우의 수를 다 해보는 거예요. 자, AB가 짝수이면, AB가 짝수이면, 그럼 AB가 곱해서 짝수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하나만 해? 다 해야지. 아, 그쵸? 네. 곱한 게 짝수이면 그랬으니까 짝짝짝 홀홀짝 홀홀 네 개를 다 해봐야지. 네 개를 다 해봤더니 짝수가 나오는 건 뭐, 어떤 때더라.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직접 증명법이지. 그러려면 네 개를 다 해야 되니까 배우를 이용하면 한 개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 네. 괜찮죠? 네. 자, 82-1번에 보세요. 아니다를 증명하기는 어렵잖아. 아닌 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항상 대우를 이용하는 게 편하다. 이런 얘기겠지? 대우를 이용할 때 또는 그리고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풀었는데 풀긴 풀었는데 그냥 2 곱하기 3은 6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82 다시. 네. 어떻게? 그 음, 음. 그러니까 이거 대우명제를 쓰면 x는 2, 그리고 y는 3, 이면 xy는 6이다잖아. 네. 그렇죠? 참이지. 뭐 할 것도 없잖아. 네. 이게 참이므로 명제도 참이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괜찮죠? 자, 이제 귀류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제를 증명하라 그러면 증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증명하라 그러면 증명하는 방법은 직접 증명하는 거. 네. 근데 직접 증명하는 거는 언제나 어려워. 왜 그러냐면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함을 증명하라 그랬는데 모든 자연수의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죽을 때까지 넣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증명하는 거는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간접증명법을 써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접증명법에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약 70%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귀류법입니다. 간접증명법의 70%가 귀류법이라는 거야. 가장 많다는 거죠. 물론 이 간접증명법 안에는 아까 설명한 대우법도 있어요. 대우법도 뭐다? 간접증명법 중에 하나야. 그 다음 세 번째는 연역법도 있어요. 연역법. 예를 들면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그러면 P이면 R이다도 참이지. 네. 이와 같이 화살표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 그런 걸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연역법. 아까 삼단동법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연역법이야. 그걸 이용해도 되고. 네 번째가 수학적 균합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음,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 이건 이제 수열에서 나오는데,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다? 귀류법이다. 그게 뭐야? 전체 70%를 차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배우는 게 뭐야? 귀류법이다고. 여기서 이제 1번 문제가 대표적인 귀류법을 설명하는 문제야. 대표적인 문제야. 그래서 이거는 아예 외워두는 게 좋아. 학교 시험에도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루트이가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임을 비료법을 이용해 증명하는. 쉽게 얘기하면 루트2는 무리수이다. 이거를 증명하래. 그럼 루트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임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그럼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귀로법으로 증명을 할 건데, 첫 번째는 결론을 부정합니다. 결론을 부정해. 결론을 부정하는 거니까, 루트인은 무리수이다를 증명하면, 루트인은 유리수이다.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네.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야. 자, 여기에 전체가 있는데 전체가 반으로 나눠. 이게 유리수고 이게 무리수입니다. 자, 무리수이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유리수가 아님을 보여줘요. 이해되지? 그럼 실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인데 무리수이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임을 보여주기가 어려우니까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유리수가 아니라면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하는 걸 귀루법이라고 합니다. 설명 이해가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결론을 보정해서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두 번째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야.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보여준다. 유리수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 뜻입니다. 괜찮죠? 네. 자, 그러면 루트 2가 이제 유리수가 아님을 보여줘야 돼. 어떻게 할 거냐면, 루트 2가 유리수라면, A분의 B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A분의 B. 자, AB는 뭐야 돼? AB는 정수이고, 먼저 분모가 있으니까 분모가 0이 아니야죠. 유리수라면 유리수의 정의를 만족해야 돼. A는 0이 아니고, AB는 정수이고, 서로 써야 됩니다.
이게 뭐야? 유리수의 정의야. 자,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유리수의 정의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유리수의 정의가 만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니까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하는 걸 귀루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 자, 이거를 A, B라고 놓고, 그 다음은 어떻게? 양변을 제곱해. 그럼 2는 A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되죠. 양변을 제곱했어요. 그 다음에 B 제곱은 2A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B 제곱은 뭐야? B 제곱은 2의 배수죠? 2 곱하기 자연수니까 2의 배수죠? 그럼 B 제곱이 2의 배수면 B도 2의 배수죠? 짝수를 제곱하면 2의 배수라는 건 짝수란 얘기잖아. 짝수를 제곱하면 짝수고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니까 제곱해서 2의 배수가 나오는 건 B도 2의 배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B가 2의 배수이니까 B를 2K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K는 정수.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제곱하면 4K 제곱이죠? 이거는 2A 제곱이니까 A 제곱은 2K 제곱 이렇게 되죠? 네. A제곱이 2K제곱이니까 A제곱은 뭐야? A제곱은 2의 배수죠? 2의 배수. A제곱이 2의 배수이면 A도 2의 배수죠? A도 2의 배수. 자, 그러면 A도 2의 배수이고 B도 2의 배수이니까 A와 B는 서로서가 아니죠? 네. 그렇죠? 서로서라는 건 뭐야? 공약수가 1분인 수죠? 그렇죠? 그러므로 A분의 B는 서로서가 아니다. 서로서가 아니니까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무리수다. 이렇게 증명하는 걸 뭐라고 한다? 수학적 귀로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적어주세요. 이거는 모범 답안이야. 나중에 시험에 나와도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어, 오케이죠. 자, 그럼 2번도 봅시다. 1 플러스 루트 2는 무리수죠? 유리수가 아니다. 참이죠. 이거를 증명하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1 플러스 루트 2를 부정하는 거니까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네. 어, 유리수라고 가정을 할 거야. 그러면은 1 플러스 루트 2를 A라고 합시다. A는 유리수죠. 이렇게 가정을 하면 루트 2는 2를 넘기면 A-1이죠? 네. 그러면 우변은 뭐야? 유리수죠? 유리수에서 1 빼도 유리수잖아. 좌변은 뭐야? 음, 무리수지? 그렇죠? 모순이죠? 네. 모순이 된다. 그러므로 1 플러스 루트 2는 뭐다? 유리수가 아니다죠?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니까 뭐일 수밖에 없다? 무리수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걸 귀루법이라고 합니다. 네.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이 됨을 보여준다. 괜찮지? 네. 이해되지? 그래서 귀루법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네. 어, 다음 시간에 더 얼마 안 남았어. 뭐 조금만 하면 돼. 네. 그리고 그 다음 함수로 넘어갈게. 네. 자, 테스트를 봐야죠. 어, 테스트는 굉장히 쉬워요. 여기 들어가서 이거 보고 순서를 주고 가. 네. 음. 이제 또 수업이 있거든. 음, 한번 숙제해 오세요. 그게 다세요? 몇 시간이요? 응? 수업이 몇 분? 수업 2시간, 그 다음에 테스트 30분. 아, 안녕.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응? 너네는 머리 규정이 있어? 학교에서? 규정은 없어? 음. 근데 너네들이 거기서 해. 그럼 막 머리 길어도 돼?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어? 네. 염색은?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애들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음. 숙제는 어땠습니까? 음, 좀 어렵죠? 미적분이 어려운 거야. 숙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미적분 자체가 어려워.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학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미적분이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값을 하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 함수가 5개나 되니까 그 5개 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니까 얼마나 어려울까. 실제로 해보면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삼각함수야. 삼각함수는 부호 따지기도 어렵고 그래프 그리기도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이제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딱히 있는 건 아니야. 자, 숙제부터 질문 받을게요. 2적분. 극대극소였죠? 그 다음에